프라이데이 나잇 금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서 하방 압력이 좀 계속 이어지려나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또 좋게 마감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또 끊어줬습니다. 우리 시장 이런 코로나의 우려감도 좀 잠재우고 또 외국인의 스탠스를 변화시킬 만큼 미국 증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2천억 넘으면서 2,000슬라를 만들어냈고요. 애플 역시 시총 2조 달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 일제히 올라줬고요.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수 마감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오늘 30.37포인트, 1.34% 상승하면서 2,30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2,300선 회복해 놓고 이번 주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도 0.62% 상승으로 76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피 수급 살펴봅니다. 우리 시장 반가운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 외인이 홀로 1,900억 이상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고요. 이때를 틈타서 개인과 기관은 오늘 차익을 실현했던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외인이 170억 이상, 기관은 300억 이상 사들였고요. 개인들은 눈치를 좀 보는가 싶더니 소폭 덜어낸 모습이네요. 자, 오늘장 주인공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대표주입니다. 그동안 대형주들은 상승 랠리에서 비교적으로 좀 살짝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종목들 외인의 러브콜에 힘입어 올라줬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또 SK 하이닉스까지 3에서 6% 상승 마감했고요. 또 이어서 그린 뉴딜 관련주도 좀 살펴보시죠. 특히 그 속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태양광 쪽의 강세입니다. 신성 ENG 역시나 18% 급등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뒤따라 다른 종목들도 함께 올라줬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섹터나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매일마다 또 주인공들이 달라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 오늘 시장 마무리 또 해보고 다음 주는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기면 좋을지 오늘도 함께 저희와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TV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모바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시고 질문도 남겨보시면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출연하실 두 분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금요일 밤 한 주의 마무리는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또 도와주실 거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주실 텐데요. 자, 조성일, 김성민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출동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또 구해줘 외치시고요. 사연들 또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먼저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좀 내 사연을 털어놓고
풀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을 텐데요. 그 초록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첫 번째 뜨는 링크 바로 터치를 하시면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또 하고 싶은 얘기들,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손실난 종목들, 걱정인 종목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리지가 않고요. 대신 신규 매수할 종목들, 또 가진 손실들 만회할 만한 수익 날 만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종목 사고 싶다 하는 내용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게시판 사연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부터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먼저 조성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네. 오늘은 코스피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도 좀 변동성이 컸지만 이번 한 주 정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네. 모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마무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2,300선까지 회복해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저 오늘장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중요한 지표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이번 주에.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거의 6거래일 동안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 이상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어저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거의 시가총액 거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던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단순한 반등 이외에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제 주말을 기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보시면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코로나가 재확산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권력 이양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죠. 다양한 이슈가 한데 집중되어서 오늘 좀 어려웠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슈도 그렇고 또 북한 이슈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수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원 달러의 흐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환율시장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환율 변화를 봐야 할 텐데 환율이 지난주 목요일 날 1,183원 대비해서 오늘 1,186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 가치도 항상 92포인트, 93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였고요. 즉 보면 국내 코로나 재확산과 북한 이슈에 대했을 때 보더라도 크게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달라진 게 없다는 부분이고 거시경제 관련해서 펀더멘털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즉 일단 센티멘탈의 그런 오류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 것 이상으로는 큰 그런 악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차트에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5.4%가 하락한 부분인데요. 마침 딱 오늘 종가 부분이 좀 캔들이 좀 조그만 그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주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우리가 단기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양봉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와준다 한다면 다시 그동안 5개월 동안 이어졌던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말에 국내 코로나 관련해서 3차 거리두기까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그런 매우 중요한 확산세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과 특히 미국의 물가 상승률 관련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이슈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흐름이 위든 아래든 움직일 건데 이것에 따라서 단기 약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강세로 갈 것이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과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추세의 변곡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저는 좋게 보는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신천지 그리고 5월 달에 이태원 이슈 등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해서 좀 어려웠던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큰 사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원화와 달러 가치의 그런 흐름에 의해서 강세 약세에 따른 수급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나라 또는 그 주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올 3분기와 4분기에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런 큰 전망을 보고서 외국인들 수급이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올 3분기, 4분기 통틀었을 때 올 하반기에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부분이 강도가 가장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사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6거래일 동안에 코스피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선물은 무려 지금 8,6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또 미국에 대한 이슈들을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21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스피 변곡점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또 북한발 리스크가 좀 있는 오늘 시장이었는데 이 원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 함께 살펴봐 주셨고요. 자, 주말 사이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부와 또 미국의 경제 지표 등에 따라서 이 변곡점이 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김상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늘 반등폭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0.62% 상승에 그쳤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 코스닥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필연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에서 일단 나와야 될 반등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사실 상당히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이번 주 지표만 보더라도 약 7%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도 거의 10% 이상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개별 주식들도 특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7월에 그 FOMC 의사록에서 좀 부정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쳤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해 지수나 니케이 지수나 아니면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국내 증시만큼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서울 경기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졌던 부분이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모범 방역 국가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다시 확산이 되기 시작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 속에 좀 많은 차익 실현과 그런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이제 하락을 하는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코로나 관련 테마주, 마스크나 아니면 치료제, 방호복, 아니면 음압, 구급차 같은 그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이런 장세를 좀 보여왔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 그런 테마주들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IT 기술주나 2차 전지, 뭐 5G나 그런 IT 부품주들이 반등을 다시 주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살려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 지지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과대 낙폭이 나온 예상 지점에서 이 77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낙폭을 축소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말 동안에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다는 이슈가 좀 약간 단기적인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구간을 버텨준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반등이라고 좀
보셔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75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최소한 좀 반등세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은 많은 비중을 넣기에는 사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지금은 들어가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상민 전문가에게 또 코스닥 시장 여쭤봤는데요.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반등이다라고 오늘 시장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오전장까지는 코로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가 이후 오후 들어서는 IT주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 또 짚어주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짝 언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 또 투자 전략들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이번 주 시장까지 함께 돌아봤고요. 이제는 종목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로는요. 먼저 조성일 전문가의 종목들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네.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뤄보고 싶은 게요. 자, 오일솔루션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8월 3일 날 바로 담았고요. 그 주에 바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와줬거든요. 네. 이제 72,500원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20%가량 또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보셨던 시청자님들의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고요. 너무 축하드리는데 자, 지금 또 57,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흐름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 오일솔루션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마감 때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21선 단기 상승 지지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오일솔루션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또 동종업종인 5G 종목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투자 심리에 의한 단기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또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물론 제가 이 5G 종목들을 오일솔루션뿐만 아니라 동종업종 모든 종목들을 단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가져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물론 21선은 깨진 이후에 현재 57,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반등이 세게 나오진 못했고 음봉을 기록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제가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저 차트에서의 아래 파란색 선을 보시면 올해 5월 달부터 내내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비록 조금 빠졌지만 다시 6만 원을 깨지고 나니까 제가 좀 원을 그어보겠습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쉬고 있다가 지금 6만 원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크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일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5G 종목들, 특히 이번 3분기나 4분기에도 5G 종목들 중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선도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동일하게 오일솔루션과 동일하게 다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3, 4일 동안 수급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궁극적으로 올 3분기 또는 4분, 특히나 4분기에 5G 업종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관점 가지고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G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 오일솔루션도 그중에 외국인들의 쇼핑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 조정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3분기에도 물론 1분기, 2분기 때 5G가 조금 좀 안 좋았었죠.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3분기에도 그 이익에 대한 회복세가 조금은 더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3분기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4분기 때는 미국과 한국, 중국, 유럽도 그렇고 각국의 그런 경제 성진 블록에서 막대하게 5G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필연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선침해 성격의 외국인들이 지금 6만 원 아래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도 종목 가져가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만약 이 종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동일하게 가져가시면서 매수 참여하시는 부분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오이솔루션 또 20%가량 수익 챙기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워낙 5G 섹터는 또 길게 가져가도 좋은 업종이다 보니까요. 오이솔루션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과 함께 살짝 눌려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한국콜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때 중국 관련주 얘기하시면서 뭐 화장품 ODM 관련해서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지금 살짝 눌려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네네.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흐름 볼까요? 네. 우선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드린 이후에 이번 주 화, 수, 목, 금 시장 방향성과 연동되어서 좀 추세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승하는 추세선은 깨지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좀 내려갔지만 지난주 때 봤던 이 종목에 대한 올해 3분기, 4분기 성장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금의 근거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주로 단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하루 음봉 나오면 이 기업 안 좋은 기업 아니냐, 하루 양봉 나오면 이 기업 좋은 기업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볼 때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그 기업에 대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가려 한다면 한 2개월,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기업의 올 하반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바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연동되어서 빠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요. 또 종목이 없는 분들도 지금 21선 근처인 지금 47,750 정도 라인에 있는데요. 이 가격대 근처 라인에서 난다면 충분히 1차 매수 접근해도 좋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중국의 고위급 직원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이제 차후에 아마 9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시진핑이 방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큰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을 더 키워가야 할 그런 필연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진핑의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의 경제 교류는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2년, 3년째 내내 한한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있지만 이제서는 경제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한국도 당연히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좋은 그런 약간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드가 생겼을 때에 아마 시진핑이 올 하반기 때는 좋은 내용에 대한 이벤트를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기업 자체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비록 밀렸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때 올 하반기를 봤을 때 보는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있을 이 양재치 정치국원의 방문 이 부분 때문에 한국콜마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은 재료가 좀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더라도 또 앞으로 시진핑의 방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이슈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반기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살짝 눌려 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신규 매수하기도 괜찮다라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는 김상민 전문가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RF텍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구해주시고 한 2, 3일 만에 바로 또 쭉 올라가더라고요. 최고가 수익률 28%가량 이렇게 챙겨주셨는데요.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목표가를 15,000원 잡아주셨고요. 최고가는 13,3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또 거기서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긴 한데요. 목표가까지 더 볼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그 주가가 추천한 뒤로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좀 많이 눌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의 시장의 하락과 좀 더불어서 5G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에 좀 기회를 좀 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단 제가 보조 지표를 다 지웠습니다. 추세선 같은 것도 이제 다 삭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좀 변곡이 생기고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왔었던 이 10,000원 초반대 구간, 이 구간은 다시 한번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자, 15,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렸지만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좀 기점으로 해서 12,000원까지는 두고 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뚫어낸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15,000원까지 좀 보시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RF텍 또 중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도 잘 챙기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다시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 10,000원 초반 구간 공략해보시는 거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2,000원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면서 또 다음 종목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제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역시 네네. 시장 때문에 좀 흐지부지한데 이 부분 또 안심하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시 좀 현대제철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주말 지나고 연휴도 지나면서 약간 좀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하락이 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8월 경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도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지만 8월 경제 지표의 흐름을 보고 9월쯤에 다시 회복기를 보이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간의 경제 회복 시그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런 단기간의 코로나 악재에 따른 상승 회복 속도에 대한 둔화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 추천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근데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지지선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씩 투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포인트를 잡아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가 지금 사놓고 무조건 가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접근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월봉상으로는 이미 추세를 좀 바꾼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다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이거는 좀 편하게 좀 길게 보면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신없었던 이번 한 주 바로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때문이었는데요. 자, 경기 민감주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악재를 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제철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서 자, 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 하시면서 보는 전략, 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또 성공 사례와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사연 보내시면요, 저희들이 종목도 구해드리고 또 중간 점검들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시고 좋은 종목들 구해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저희 바로 성공 사례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저희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올게요.
금요일 밤 종목도 구하고 여러분의 계좌도 구해드리는 구해줘 스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혹시 아직도 사연 안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좀 자세하게 내 사연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먼저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혹시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링크 뜰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바로 이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시 오늘 구해줘 스탁이 처음 시청이신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 참고를 좀 하셔서 글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종목 사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가볍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저희는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특별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뉴스와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관련해서 어떤 업종에서 어떤 섹터에서 종목 구하고 싶으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또 사연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다시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어떤 종목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나연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오늘 사연 문을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저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유유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사연 김상민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유유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어떤 업종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구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종목을 그러면 편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이미 좀 우상향하는 주식을 계속 우상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LG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LG전자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이런 생활 가전제품의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여러 에어컨이나 TV, 냉장고 이런 생활 가전용품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최근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익률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한 20% 상회하는 거의 5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온라인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요, 온라인 주문의 확대로 인해서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이런 전시 비용 같은 거나 아니면 판촉비,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TV나 이런 가전제품들, 집에 좀 가전제품들을 좀 새로 구매를 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LG전자들이 수급이 좀 최근에 많이 돌아온 모습이고요. 특히 바이러스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또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같은 이런 가전제품들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적들이 앞으로 3분기에도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의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LG전자를 매매하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 높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사실 그 추세를 쉽게 꺾지 않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 가셔서 매매를 대응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9만 원, 8만 한 8천 원 구간에서 이미 다시 지지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저점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 목표가는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의 저항대가 조금 보이는데 이런 10만 원,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크게 매물 저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수급도 좀 많이 돌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더 유지될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이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이 좀 무너지거나 좀 약세를 보이면은 단기간에 추세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 김상민 전문가 LG전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 10만 5천 원까지는 큰 매물 저항 없이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7801 이정수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아이폰을 오랫동안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올해 아이폰 신작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 정도면 아이폰 12가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좋은 주식 추천해 주시면 지금부터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연 신청합니다. 라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시청자님은 어떻게 구해드릴지 화면으로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저도 또 아이폰 오래된 유저라서 이 부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자, 신작 출시와 앞서서 이 투자자라면 미리 또 좋은 종목을 선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조성혜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10월 달에 또 핸드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애플을 살 수는 없잖아요. 관련해서도 애플 관련 주식을 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요즘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애플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에서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봤습니다. 종목들 보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LG 이노텍도 있고요. BH, 인터플렉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ITM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아실 수 있는데 설명 좀 드리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보호 회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굴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모바일과 전기차, ESS 등에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애플과 삼성 쪽 스마트폰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액세서리인 무선 이어폰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2, 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이 크게 증가되면서 이 기업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고 이익과 매출이 매년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PMP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게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선 이어폰의 보호 회로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5G 스마트폰과 또 무선 이어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비례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5G 폰은요, 4G 대비해서 데이터 트래픽도 양도 처리할 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납니다. 열도 많이 나고 전력도 소모량이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도 있고 특히 또 우리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그맣게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도 조그맣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휴대성도 필요하고 배터리를 전력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동사에 있는 이 PMP라는 기술을 통해서요. 기존에 있던 초창기 때의 그 배터리 보호 회로 여기보다 사이즈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전력 효율성도 무려 6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동사의 PMP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갈수록 IT 기기가 소형화되고 또 고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조한 수요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을 이제 아이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다 봤을 때 이 무선 이어폰의 수요의 약 절반 이상이 아이폰 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작년부터 보면요. 삼성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신제품이 출시되면요. 이제는 번들로 이제 유선 이어폰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다 대부분 다 이제 무선 이어폰을 사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측면에서 유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무선 이어폰에 대한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아이폰을 볼 때는요. 중국 시장 스마트폰 시장도 꼭 봐야 됩니다.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거의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거의 15% 이상이 중국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보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럼 아이폰도 중국인들이 구매를 잘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애플 아이폰이 한 6%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9%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미국과 분쟁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아이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폰 신작 12가 10월 달 초반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를 할 때 스케줄을 정할 때 먼저 신작 출시 일정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출시된 이후에는 물론 사전 예약 물량도 중요하겠지만 출시된 이후에 판매량에 대한 추이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9월 달에 갤럭시에 대한 신작도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아이폰 쪽이 10월에 나오다 보니 이런 일정으로 봤을 때 지금 8월 중순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ITM 반도체가 올해 1분기 때를 넘어서 2분기 그리고 이번 3분기 때도 실적은 조금은 부진할 수 있는데 어차피 주식은 3개월, 6개월 미리 앞서서 사는 부분이 투자 아이디어인데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때 이익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는 접근을 가져가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 기업 보면 역시나 3월 중순부터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 아래에 보면 파란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내내 3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6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 주식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한 5개월 동안요. 외국인 약 한 775원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 이 기업의 지분율을 봤을 때는 약 5% 이상을 이 5개월 사이에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면 차트 봤을 때 지금 58,000원대 이 라인을 지금 한 2개월 동안 3번이나 눌림을 딛고서 지금 추세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앞자리 58,000원대 이 라인에서 매수한다 한다면 다시 한번 이번 10월 달에 있을 모멘텀을 기대했을 때 눌림목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아래 그래프처럼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목표가로는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한 다음에 올해 5월 달과 6월 달에 보여줬던 72,000원, 3,000원대 저는 목표가를 지금 4,000원 잡았는데요. 이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손절 라인을 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중국인들이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보다 보니까 지금 위챗을 애플 앱스토어에 지금 등록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위챗 해당하는 리스크가 나온다면 주가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주가 빠진다면 56,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정리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애플 신작 출시와 관련해서 살펴본 종목입니다. 뭐 아실만한 분들은 많이 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ITM 반도체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 7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좀 자세하게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있을 텐데요. 이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고요.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오늘 사연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서서 또 아이폰 출시의 질세라 이번엔 갤럭시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이분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471 홍종택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갤럭시 폴드2가 조만간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또 사야 되면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홍종택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키워드부터 꼽아보시죠. 자, 갤럭시 폴드2 출시와 관련해서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지 이번엔 김상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질세라도 갤럭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이제 부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폴더블 폰의 출시가 지금 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품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부품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에 상승할 때도 좀 빠졌고 하락하면서 그런 낙폭을 더욱 키웠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지지선이 잡혔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을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 내장 힌지라는 게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제 접는 핸드폰인데 그 접는 부분에 경첩 같은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KH 바텍이랑 파인테크닉스 두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폴드2가 이제 다음 달 2일에 사전 예약에 돌입하고 18일에 출시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폴더블 폰은 이제 올해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550만 대의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0만 대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폰 교체 시기에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또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주가가 좀 올랐다가 많이 빠졌는데 이 이유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폴더블 폰이 출시가 약간 지연되면서 이런 양산에 대한 시점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양산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4분기 들어서 올 9월달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의 성장을 4분기부터 기대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점은 매수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약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약 이거의 2배 이상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 제가 차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이 많이 눌리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인데요. 역시 지지선을 좀 미리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 이 구간을 과대 낙폭에 따른 1차 매수 구간,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저번에 매물대에 속해 있는 5,300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고 손절가는 지금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한 3,9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종목 파인테크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계속해서 샵 9100과 구해줘스탁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또 종목들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또 코로나 안정되기 위해서 집에서 잘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밤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